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또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죠. 소액 주주들의 대표가 주주 명부를 공개하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22일에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는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밖의 주주명부 열람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성남과 창원이냐면 그 분당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본사가 있고 두산 바켓이 창원에 있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뭐 그렇습니다. 두산이 이제 그 저쪽 동대문에서 분당으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이제 성남과 창원에 지금 서체가 내놓은 그런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나 재밌는 거는 다음 페이지요. 예.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 액트의 대표는 재능 기부할 생각이다. 돈을 받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우편물 발송하고 의견 수거 작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재능 기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재 액트 어플에서는 그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편물 발송하려 그러면 출력도 해야 되고 우편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한 건당 1,000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서는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하고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었는데 액트 쪽에서 소장을 접수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발표를 한 후에 지속해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2만 9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18,000원, 16% 정도 낮은 상태고요. 바켓은 25%, 로보틱스는 17%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 주식들을 사서 공개 매수, 공개 매수 아니죠. 주식 매수 청구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25%의 무이경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매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게 되면 그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주식 매수 청구에 참가를 해서 25% 정도의 수익을 보겠다는 그 계획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금감 원장이 두산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기사 그냥 헤드라인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두산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랬더니 이제 두산의 소액 주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두산의 지분이 30%밖에 안 되고 소액 주주 등등 포함해서 70%나 있으니까 소액 주주 30% 이상 모아가지고 회사를 팔아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두산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서 이거는 역시 이제 한국경제TV가 좀 직설적으로 썼네요. 이제 합병 철회하라는 신호, 완곡한 신호죠. 우리 경구한 복현이 형,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고 꼭 뭐 타켓을 찍어가지고 방점을 이제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가능하냐?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여론이 좀 바뀌면, 그때 다시 재산정을 해가지고, 합병비율을 재산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숫자가 바뀌고, 이제 그럼 주가가 도 많이 이제 바뀌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상장 폐지시키고, 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상태로 본다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 폐지시키는 게 가장 이제 뭐, 편하겠죠. 금액이 제일 작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될라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분들은 참,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는 액트인 것 같네요. 액트가, 주주명부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다. 보통, 소송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먼저 보내주죠. 달라고. 당연히 회사는 거절합니다. 아, 뭐 전화해서 얘가 주주의 적법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전화해서 주주명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 방금 전에 매수 눌렀는데, 주주명부 좀 보내줘. 말이 안 되죠? 그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만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주기 때문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소송을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주주명부는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주주명부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의 이제 뭐 주주운동을 비하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근데 실제 주주운동을 한다는 플랫폼들이 현재는 액트하고 뭐 또 어디였죠? 뭐 액트하고 또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헤이홀더, 액트하고 헤이홀더 몇몇 개가 있어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네비스탁, 저는 이제 네비스탁 쪽하고 이제 상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액트하고 헤이홀더가 가장 큰 건데 얘들이 순수한 주주 운동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거기도 회사고요. 뭐, 수술 재능 기부, 재능 기부는 그냥 뭐, 그냥 이빨은 소리고요.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수권 모집 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편물 발송과 의결권 수거 작업. 요 안에 이 사람들의 수수료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의결권 수거 작업에. 아, 못해도 한 1억 달라고 할걸요. 아니, 뭐, 가장 작은 코스닥만 해도 기본적인 코스닥, 이제 25% 정도, 그중 25%와는 보통 결의를 하는 코스닥. 그중에 특수관계자 최대 주주 이런 거 걸러내고, 이제 뭐 한 5% 걷어와라, 3% 걷어와라, 이런 거 해도 한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기본 요금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2천만 원이라는 게 재능 기부면 받으면 안 되죠. 재능 기부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부니까. 자기 기능과 돈을 이제 투여한 기부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돈 모금을 할 겁니다. 우편물 발송 금액, 이거 한 통에 250원이에요. 360원까지 하는데, 한 통에 350원. 물론 이제 뭐, 발송비, 우체국에 내야 되는 비용, 그리고 뭐, 인쇄물, 프린터기, 복사기.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점심가, 그 풀칠하던 딱풀 사갖고 오는 교통비, 롤스로이스 타고 갔다 오면 되니까,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지 않을까. 액트나 이런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비하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이걸 또 너무 그렇게 극찬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뭐 좀, 그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성숙화되는 과정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측이 얘기하는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쵸. 그냥 거부는 분명히 이게 며칠까지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쌩까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한 건 아니죠. 답변을 안 할 뿐이지. 그냥 주기장창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검토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 버렸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두산은 이제 너무 이제 주중에서 좀 올해 안에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국현이 형이 참 마음 먹고 탁 해서 찍은 거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안 될 것 같습니다.